서울 명문병원에 발령받은 윤서. 그녀 앞에는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도에 쏟아진 커피, 그리고 청소부를 향한 차가운 명령. 아주머니, 빨리요. 왜 이렇게 굼떠요? 말끝마다 묻어나는 우월감, 무시하는 눈빛.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 아랫사람을 쉽게 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누군가에 의해 기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안녕하세요. 여울사연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신 만큼 늘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서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지방 중소병원에서 몇 년을 버텨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낡은 건물, 오래된 장비, 그리고 승진은커녕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그곳.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울 한복판, 그것도 명문 종합병원으로의 발령. 윤서는 가방 속 사령장을 만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병원은 다르다. 여기서 입지를 다져야 해. 그녀의 머릿속엔 이미 세밀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민재. 그는 바로 이 병원 병원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윤서와 민재는 1년 전 지인 소개로 만났고 관계는 순조로웠습니다. 민재는 성실했고 윤서에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결혼만 성사되면 윤서는 이 병원의 사모님 라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런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언제나 겸손했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민재 오빠 집안이면 충분해. 여기서만 잘하면 돼. 지하철이 멈췄고 윤서는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났습니다. 새로 산 하이힐이 발을 조금 조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은 첫 출근이었고 첫인상이 중요했습니다. 병원 정문을 통과하자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윤이 났고 천장은 높았으며 곳곳에 최신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들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꿈꾸던 환경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호팀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윤서는 새 명찰을 만지작거리며 걸었습니다. 간호팀 윤서. 반듯한 글씨체가 새겨진 명찰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 복도의 청결도, 시설의 상태, 모든 것이 그녀의 기대에 부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 커피가 갑자기 기울었습니다. 윤서가 가방을 꺼내려다 손목이 꺾이면서 컵이 흔들렸고 뚜껑 틈새로 뜨거운 커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진짜. 커피는 바닥에 넓게 퍼졌습니다. 윤서는 재빨리 손을 털어내며 자신의 옷에 튄 자국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옷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엉망이었습니다. 갈색 액체가 복도 타일 사이로 번져나갔습니다. 윤서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도 한쪽에 청소 카트가 세워져 있었고 나이 지긋한 여성이 걸레를 들고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주저없이 그쪽으로 걸어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주머니. 청소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회색빛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청소 유니폼은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좀 닦아주세요. 커피가 다 흘렀잖아요. 말투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청소부는 잠시 윤서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걸레를 들고 윤서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윤서는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청소부가 무릎을 굽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을 때 윤서는 다시 말했습니다. 빨리요. 왜 이렇게 굼떠요? 청소부는 여전히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걸레를 바닥에 대고 커피 자국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갈색 얼룩이 조금씩 지워졌고 바닥은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핸드백을 다시 어깨에 걸었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옮기며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벗어나기 직전 윤서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병원 청소 용역들 기본이 안 돼 있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무시와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청소부 김순옥은 걸레를 헹구며 윤서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표정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순옥은 다시 걸레를 짜고 바닥의 마지막 자국까지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익숙하고 꼼꼼했습니다. 간호팀 사무실에 도착한 윤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팀장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윤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은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와요. 소문 들었어요. 지방에서 일 잘한다고 소문났다면서요? 윤서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이 부서에서 빨리 두각 나타내야 해. 민재 아버지, 그러니까 병원장님한테도 좋은 인상 남겨야 하고. 윤서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병원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발판이었고 기회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선배 간호사 2명이 윤서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구내식당으로 가는 길, 윤서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여기 시설 정말 좋네요. 제가 있던 병원이랑은 비교도 안 돼요. 선배 하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여긴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병원이잖아. 환자들도 많고.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판을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하며 그녀는 무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복도에서 청소하시는 분 봤는데요. 좀 느리시던데. 나이가 많으신가 봐요. 선배가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아, 용역 아주머니들 원래 그래. 오래 일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윤서는 그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병원인데 좀 그렇지 않나요? 그 말 끝엔 미묘한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고 윤서는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부서 회의 준비를 도왔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실을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를 출력했습니다. 팀장이 지나가며 한마디 했습니다. 윤서 씨, 꼼꼼하네요. 잘할 것 같아요. 윤서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일엔 자신 있어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윤서는 실제로 업무 처리가 깔끔했고 디테일에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종종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도구로 쓰이곤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윤서는 가방을 챙기고 복도를 나섰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쏟았던 그 자리 근처를 지나칠 때 청소 카트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김순옥은 복도 끝에서 조용히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그 모습을 보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 나이에 청소일 하려면 힘들겠지. 하지만 그 생각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무관심이었고 거리감이었습니다. 윤서는 자신과 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윤서는 핸드폰을 꺼내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첫 출근 잘 끝났어.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래, 7시에 병원 앞에서 봐. 수고했어.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민재와 함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병원 어때? 윤서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너무 좋아.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괜찮고 여기서 오래 일하고 싶어. 민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아버지도 내 얘기 들으셨대. 일 잘한다고. 윤서는 속으로 기뻤지만 겉으로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첫날인데 뭘.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야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순간 자신의 미래가 환하게 펼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 복도에서 만난 그 청소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만남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윤서가 병원에 출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빠른 속도로 부서에 적응했습니다. 서류 정리는 누구보다 정확했고 회의 자료는 항상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팀장은 그녀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동료들도 윤서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의 이면에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낮추는 습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부서에서는 다음 주 병원 평가를 앞두고 분주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부서 예상과 직결되었고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부서장이 회의실에서 나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평가 정말 중요해요. 위생관리 특히 신경 써주세요. 윤서는 재빨리 손을 들었습니다. 부서장님, 제가 회의실과 복도 청결 상태 체크하겠습니다. 부서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윤서 씨, 꼼꼼하니까 믿고 맡깁니다. 윤서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지. 부서장님 눈에 확실히 들어야 해. 그녀는 체크리스트를 들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회의실 앞 복도를 점검하던 중 윤서는 모퉁이 쪽 벽면을 살펴봤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벽을 쓸어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바로 그때 김순옥이 카트를 밀고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주저없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잠깐만요. 순옥은 카트를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조용하고 담담했습니다. 윤서는 벽면을 가리키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쪽 좀 봐주세요. 여기 먼지 그대로 있잖아요. 순옥은 벽면을 바라봤습니다. 먼지가 약간 있긴 했지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윤서는 팔짱을 낀 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청소 좀 제대로 하세요. 다음 주에 평가 있는 거 아세요? 순옥은 아무 말 없이 벽면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복도 한쪽에 놓인 쓰레기통을 발견했습니다. 쓰레기통 안은 거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서는 다시 순옥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서 사람들 다 바쁜데 쓰레기통도 좀 비워주시고요. 순옥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일이 아닌데. 순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청소팀은 정해진 구역만 담당했고 각 부서 내부 쓰레기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청소부가 하라면 할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요? 잘리고 싶어요? 그 말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 회의실에서 나온 직원 2명과 지나가던 간호사 1명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순옥은 윤서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순옥은 걸레를 내려놓고 쓰레기통을 들어 카트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켜보던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하며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부서로 돌아온 윤서는 동료 간호사에게 가볍게 말했습니다. 복도 청소 상태 체크했어요.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더라고요. 동료는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윤서 씨가 챙겨줘서 다행이네. 윤서는 그 반응에 흡족했습니다. 자신이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서는 선배 간호사 2명과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으며 선배 하나가 물었습니다. 윤서 씨, 요즘 부서장님이 많이 신뢰하시는 것 같던데? 윤서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죠. 다른 선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 처리 깔끔한 건 인정. 우리 병원 복잡한데 금방 적응했잖아. 윤서는 포크로 샐러드를 찍으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원은 시스템이 오래돼서 어르신들보다 젊은 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배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야? 윤서는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아까도 봤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일 처리가 좀 느리더라고요. 병원은 위생이 생명인데 속도도 중요하잖아요. 한 선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 오래 일하셨으니 익숙하실 텐데. 윤서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익숙한 거랑 효율적인 건 다르죠. 요즘은 뭐든 빨라야 하잖아요. 그 말에는 나이 든 사람은 무능하다는 편견이 깔려 있었습니다. 선배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서의 말이 합리적인 의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평온하게 이어졌고 윤서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오후 3시쯤 윤서는 복도에서 부서장과 마주쳤습니다. 부서장이 물었습니다. 윤서 씨, 아까 청소 상태 체크한 거 어땠어요? 윤서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몇 군데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조치했습니다. 평가 때까지 문제 없을 거예요. 부서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윤서 씨한테 맡기길 잘했어요. 윤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남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퇴근길 윤서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돼? 할 얘기가 있어.
윤서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몇 시에 볼까? 저녁 7시 윤서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민재를 만났습니다. 민재는 양복 차림이었고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윤서는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민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야, 우리 할머니 얘기했었지?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사장님이시라고 했잖아. 민재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병원에 자주 오셔. 윤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직접요? 윤서야, 너 항상 조심해야 돼. 할머니한테 좋은 인상 남겨야 해. 우리 결혼 생각하면 더 그렇잖아. 윤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오빠. 걱정 마. 나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 카페를 나서며 민재는 윤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곧 할머니께 정식으로 인사드릴 거야. 그때 잘 보여. 윤서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오빠. 병원 평가를 사흘 앞둔 목요일이었습니다. 윤서는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병동 곳곳을 점검하고 서류를 재확인하고 회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부서장은 그녀의 꼼꼼함에 감탄했고 동료들도 윤서를 믿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녀는 인정받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오후 2시쯤 윤서는 3층 병동의 소독약 교체 작업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원래는 협력팀에서 담당하는 업무였지만 평가를 앞두고 있었기에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병동 복도 한쪽에는 소독약 보관함이 있었고 윤서는 용기를 하나씩 꺼내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괜찮고 이것도 괜찮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윤서는 소독약 용기를 선반에 올려놓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왜? 윤서야, 지금 통화 가능해? 응, 잠깐만. 윤서는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주말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고 윤서는 설렘에 빠져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10분 넘게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윤서는 소독약 교체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용기들은 선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언뜻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윤서는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려놓은 소독약 용기의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용기는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청소팀이 병동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김순옥은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다가 소독약 보관함 근처에서 멈춰 섰습니다. 선반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순옥은 선반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용기 하나가 기울어져 있었고 뚜껑이 느슨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놔뒀지? 순옥은 조심스럽게 용기를 바로 세우고 뚜껑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그리고 걸레로 흘러나온 소독약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내용물이 선반 아래로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걸레를 헹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심해야 하는데.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정리하고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병동에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건강검진 준비 중이던 환자 한 명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얼굴이 붓고 피부에 붉은 반점이 번졌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들었고 응급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숨 쉬세요. 의사가 도착해 에피네프린을 투여했고 다행히 환자는 10분 만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환자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은 오염된 소독약 때문이었습니다. 용기가 제대로 밀폐되지 않아 내용물이 변질되었고 그것이 환자의 피부에 닿으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부서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윤서를 급히 호출했습니다. 윤서 씨, 회의실로 바로 와요. 윤서는 불안한 마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부서장, 행정부장, 협력팀장이 무겁게 앉아 있었습니다. 부서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윤서 씨, 어제 소독약 교체 확인했다고 보고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환자가 알레르기 반응 일으켰어요. 윤서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부서장님, 저는 그날 소독약 교체를 청소팀에 맡겼습니다. 확인은 분명히 요청드렸고요. 협력팀장이 눈을 크게 뜨며 반박했습니다. 뭐라고요? 소독약 교체는 간호팀 업무입니다. 청소팀은 정리만 담당하는 거고요. 윤서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알죠. 하지만 그날 제가 급한 전화를 받아서 청소팀 아주머니한테 교체 후 확인만 부탁드렸어요. 뚜껑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해 달라고요. 행정부장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부탁했는데요?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청소하시던 아주머니한테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나이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바로 그때 협력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날 소독약 교체 직접 윤서 씨가. 윤서는 재빨리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부탁드렸잖아요. 그녀는 협력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아주머니? 협력팀장은 당황했습니다. 그날 정확히 누가 무엇을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윤서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고 협력팀장은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청소팀 담당자 불러오세요.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10분 뒤 회의실 문이 열리며 김순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청소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부서장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어제 3층 병동에서 간호사가 소독약 확인 부탁했나요? 순옥은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눈빛으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나 봅니다. 윤서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서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자 안전이 달린 일인데요. 협력팀장이 순옥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원래 청소팀 업무가 아니었는데 왜 확인했다고 하신 거예요?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윤서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직이 돌아가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죠. 그 말은 너무 작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윤서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합리화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책임지면 내 커리어가 끝나는 거야. 민재 오빠도 실망할 거고. 윤서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그 말은 자신조차 완전히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손을 씻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저편에서는 김순옥이 조용히 카트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순옥은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다시 카트를 밀며 복도를 벗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의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염 사고 다음 날 아침 병원은 표면적으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환자는 완전히 회복했고 병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책임 소재를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행정실에서는 사고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윤서는 아침 일찍 출근해 그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보고서에는 간결하지만 명확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용역직 부주의로 인한 위생관리 미흡. 윤서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문서를 닫고 다시 자신의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직이 돌아가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죠. 그 말은 냉정했지만 윤서에게는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부서장도 더 이상 그녀를 추궁하지 않았고 동료들 역시 별다른 의심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자리가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오전 10시쯤 부서에서는 평가 준비 회의가 열렸습니다. 부서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불행했지만 원인이 파악되었으니 재발 방지에 집중합시다. 윤서 씨, 평가 준비 잘 부탁해요. 윤서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서장님. 걱정 마세요. 회의가 끝나고 동료 하나가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서 씨, 어제 힘들었겠다. 괜찮아? 윤서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은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잖아요.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윤서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편 병원 지하 청소팀 휴게실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협력팀장이 김순옥을 불러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옥 씨, 어제 일 때문에 위에서 난리예요. 괜찮으세요? 순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협력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상해요. 소독약 교체는 원래 청소팀 일이 아닌데 그래도 보고서에 이미 그렇게 올라갔으니 순옥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협력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런 일 또 생기면 곤란해요. 순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순옥은 병원 뒷문 쪽 쓰레기 집화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봉투들을 정리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순옥은 묵묵히 봉투를 들어 올려 분리수거함에 넣었습니다. 손은 차가웠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봉투를 정리하던 순옥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네. 그 말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마지막 봉투를 정리하고 천천히 집화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진실 역시 그렇게 묻혀갔습니다. 점심시간 윤서는 선배 간호사 2명과 구내식당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선배 하나가 말했습니다. 어제 그 사고 때문에 청소팀 아주머니 한 분 곤란해지셨대. 윤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그런가요? 다른 선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됐다. 나이 드신 분이 일자리 잃으면 힘들잖아. 윤서는 컵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병원은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죠. 선배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의 논리가 합리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윤서는 다시 커피를 들며 가볍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쉬셔야지. 이런 일은 젊은 사람이 해야 한다니까요. 그 말 끝에는 나이 든 사람은 무능하다는 편견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합리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대화 주제를 바꿨습니다. 다음 주 평가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윤서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걱정 마세요. 그 순간부터 김순옥은 병원 내에서 문제 인력으로 찍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를 지나치는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번에 사고 낸 청소 아주머니래. 나이가 많으시니까 실수하신 거 아닐까? 용역 관리 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순옥은 그 시선들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카트를 밀며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표정에는 여전히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윤서는 복도를 지나다가 순옥과 마주쳤습니다. 순옥은 창문을 닫고 있었고 윤서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윤서는 순간 불편함을 느꼈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지나쳤습니다. 순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걸레를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꼼꼼했고 움직임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윤서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민재는 밝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볼까? 병원 앞 그 파스타집 어때? 좋아, 7시에 봐. 전화를 끄는 윤서는 가방을 챙기며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매만지고 립스틱을 고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 해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고도 무사히 넘겼고 부서에서의 입지도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병원 구석 청소용품 창고에서는 김순옥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의자에 앉아 그녀는 손에 쥔 낡은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수첩에는 병원에서 일한 날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옥은 펜을 들어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짧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한 날. 순옥은 수첩을 닫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고 문을 나서며 그녀는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깨끗하게 빛나는 바닥, 밝은 조명, 그리고 조용한 밤 공기. 순옥은 작게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곧 모든 게 드러날 거야. 그 말은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감염 사고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병원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직원들이 출근하며 인사 게시판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소 용역 일부 재계약 취소 예정.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직원들은 게시판 앞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 사고 때문이라네. 누가 잘리는 거야? 아마 나이 많으신 분들 몇 분. 어쩔 수 없지 뭐. 병원 입장에서도 리스크 관리해야 하니까. 윤서는 출근길에 그 게시판을 지나치며 공지를 흘끗 보았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부서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며 그녀는 차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래야 병원이 돌아가지. 그 미소에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조직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에 기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서는 오늘 할 일 목록을 정리하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는 그 공지가 화제였습니다. 윤서가 선배들과 앉은 테이블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들 몇 분 계약 안 하신대. 그러게. 안 됐다. 윤서는 샐러드를 집어먹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선배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해. 환자들 생각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윤서는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입지가 더욱 단단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오후 3시쯤 윤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서장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부서장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윤서 씨, 내일 오전 이사장님 오신대. 직접 점검 오신다고. 윤서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떨렸습니다. 이사장님이요? 직접요? 응, 이번 감염 사고 때문이래. 보고 잘 준비해. 자료 꼼꼼히 챙기고. 네, 부서장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서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장, 민재의 할머니. 그분이 직접 오신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였습니다. 윤서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좋아. 이사장님 앞에서 눈도장 찍자. 이번이 기회야. 그녀는 즉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염 사고 보고서, 재발 방지 대책, 병동 위생관리 계획. 모든 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동료들이 퇴근할 때까지 윤서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녁 6시 반 윤서는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내일 이사장님 오신대. 긴장돼.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할머니 오시는 거 알아. 잘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윤서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재 오빠 할머니 좋은 인상 남겨야 해. 우리 미래가 달렸어. 그녀는 가방을 챙기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간 윤서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꺼내 침대에 펼쳐놓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여러 번 맞춰보고 머리 스타일도 고민했습니다. 화장품을 꺼내 내일 사용할 색조를 미리 테스트해보기도 했습니다. 완벽해야 해. 단 한 치의 실수도 없어야 해. 윤서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간호팀 윤서입니다. 표정, 목소리 톤, 자세.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그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내일 상황을 수없이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병원에서는 김순옥이 야간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고요한 복도. 순옥은 카트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 구석에 쌓인 쓰레기 봉투들을 정리하며 그녀는 조용히 일했습니다. 마지막 봉투를 카트에 싣고 나서 순옥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목에 찬 오래된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시계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모든 게 끝이로구나. 그 목소리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고요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은 다시 카트를 밀며 복도를 벗어났습니다. 불빛이 희미한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서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반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머리를 말리고 화장을 하고 어제 준비해둔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마친 윤서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오늘이 기회야.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윤서는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보고 자료를 핸드폰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이미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복도가 더 깨끗했고 직원들 표정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부서에 도착한 윤서는 가방을 내려놓고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동료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윤서 씨, 오늘 이사장님 오시는 거 맞지? 떨려? 윤서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준비 다 했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부서장이 회의실을 점검하고 행정부장도 서류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채 이사장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복도 한쪽에서는 김순옥이 조용히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청소 유니폼을 입고 걸레를 들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 지나가는 직원들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투명한 사람처럼. 하지만 순옥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순옥은 걸레를 헹구며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오전 10시, 이사장이 도착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회의실 앞 복도에 서서 손에 쥔 보고서를 꽉 쥐었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자신의 모든 것이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이사장 방문 당일 아침 윤서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잠들지 못했지만 피곤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긴장과 기대감이 그녀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선 윤서는 어제 준비해둔 네이비 정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입었습니다. 정장 자켓의 단추를 잠그고 치마에 주름을 펴고 구두끈을 다시 한번 조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세를 확인했습니다. 어깨는 곧게, 시선은 정면을, 미소는 자연스럽게. 윤서는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간호팀 윤서입니다. 립스틱 색깔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너무 진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해 보이는 코랄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습니다. 액세서리는 최소한으로. 진주 귀걸이 하나만 착용했습니다. 윤서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완벽해야 해. 지하철 안에서도 윤서는 핸드폰으로 보고 자료를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감염 사고 경위, 재발 방지 대책, 협력팀 관리 방안.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역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들은 더욱 단정한 자세로 서 있었고
복도는 언제보다 깨끗했습니다. 윤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호팀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서에 도착하니 이미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부서장이 윤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윤서 씨, 자료 준비 다 됐죠? 네, 부서장님.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부서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10시 정각에 이사장님 도착하십니다. 회의실 앞으로 다 모이세요. 오전 9시 50분, 윤서는 보고서를 꽉 쥐고 회의실 앞 복도로 나갔습니다. 이미 부서장, 행정부장, 협력팀장, 그리고 주요 팀장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자세는 곧았습니다. 윤서도 그들 옆에 섰습니다. 손에 든 보고서가 땀에 젖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할 수 있어. 이사장님 앞에서 좋은 인상 남기면 돼. 복도는 고요했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10시 정각.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노인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노인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청소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회색빛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자세는 곧았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지만 윤서는 정확히 누구인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방문객인가? 윤서는 고개를 갸웃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중년 남성이 바로 이사장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세를 바로잡고 미소를 준비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부서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사장님 오십니다. 윤서는 허리를 숙일 준비를 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 조금 전 복도에서 본 그 노인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순간 윤서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 김순옥이었습니다. 윤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왜 저 사람이 여기 있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쥔 보고서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서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부서장이 당황한 듯 이사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이분은? 이사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 함께 오셨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윤서는 그 순간 민재가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병원 이사장이셔. 할머니가 병원에서 항상 좋은 이미지 유지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셔. 할머니는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정확하셔. 할머니가 널 관심 있게 지켜보실 수도 있으니까. 윤서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난 몇 주간 복도에서 무시하고 명령조로 대하고 심지어 책임까지 떠넘겼던 그 청소부가 바로 남자친구의 할머니이자 병원 이사장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윤서는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사장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은 최근 발생한 감염 사고건에 대해 확인하러 왔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서도 비틀거리는 듯한 걸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김순옥은 이사장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자세는 단정했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부서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감염 사고에 대한 경위 보고서입니다. 이사장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시선은 테이블 위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떡하지, 할머니가 다 보셨을까? 내가 했던 말들, 행동들. 순옥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회의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윤서에게는 가장 무거운 심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사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용역직 부주의로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서장이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김순옥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회의실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곧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사장이 서류를 천천히 넘기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윤서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이사장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감염 사고, 내부 확인 결과 보고서에 허위가 있더군요. 부서장이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허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사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소독약 교체는 원래 간호팀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청소팀 부주의로 기재되어 있더군요. 협력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이상했습니다. 청소팀은 그런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사장은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을 알고 있다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윤서 씨,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서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절차대로 보고했습니다. 이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차라는 게 사람을 밟는 일이면 안 되겠지요.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찔렀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사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은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기본이 있어야 합니다. 부서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행정부장도 팔짱을 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윤서에게 쏠렸습니다. 김순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지. 윤서는 고개를 들어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순옥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실망만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덮기 위해 남을 짓밟는 건 실수가 아니라 내 인성이지. 그 짧은 문장이 윤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윤서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순옥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복도에서 커피를 쏟았을 때부터 봤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이 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윤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순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청소 좀 제대로 하라고 했지. 왜 이렇게 굼뜨냐고 했지. 쓰레기통도 비우라고 했지. 잘리고 싶냐고까지 했지. 회의실 안의 직원들이 숨죽였습니다. 순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무게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넌 나한테 책임을 떠넘겼어. 내가 한 일인데.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서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서 씨, 이게 사실입니까? 윤서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윤서 씨,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일도 잘합니다. 하지만 능력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윤서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과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순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윤서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넘어진 후에 어떻게 일어서는지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야. 순옥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은 당당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윤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사장이 부서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윤서 씨는 당분간 현장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십시오. 그 기간 동안 사람을 대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하세요. 부서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윤서는 마지막까지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집어들었지만 그것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윤서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 멀리 김순옥이 이사장과 함께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옥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이 지난 몇 주간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겁했는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간 윤서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로 얼굴을 씻으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 사과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세면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인사팀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 달간 현장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퇴근길 윤서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민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서야.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민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 윤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 윤서야. 어떻게 변할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이사장실 회의 이후 윤서는 한동안 병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조용히 정리되었지만 부서 내에서는 윤서 씨 어떻게 됐대? 재교육 프로그램 간다던데 하는 말들이 은근히 돌았습니다. 동료들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무언가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 병원 구석 복도에서 청소 카트가 천천히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카트 손잡이를 쥔 손은 떨리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어색했습니다. 그 손잡이를 쥔 사람은 윤서였습니다. 청소 유니폼을 입은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복도 바닥을 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직원 한 명이 깜짝 놀라며 멈춰 섰습니다. 저 사람 윤서 씨 아니야? 다른 직원이 수군거렸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왜 청소를? 복도 스피커에서 병원 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일부 직원이 현장 체험 근무를 수행합니다. 병원 이사장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윤서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레를 밀었습니다. 손에 익지 않은 걸레였습니다. 카트 바퀴는 삐걱거렸고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물이 튀어 유니폼을 적셨고 묵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윤서는 숨을 참으며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첫 주는 지옥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구역별로 나누어 청소했고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처음엔 걸레를 제대로 짜지 못해 바닥이 물범벅이 되기도 했습니다. 카트를 밀다가 벽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손끝은 거칠어졌습니다. 손가락 사이가 갈라지고 물에 불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릎은 시큰거렸고 허리는 뻐근했습니다. 윤서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주머니들 하루 종일 이걸 하셨구나. 그제야 윤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몸으로 느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아침 윤서는 복도 한쪽을 걸레질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물에 불어 있었고 무릎은 바닥에 닿아 시큰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순옥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새 고무장갑 한 켤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아무 말 없이 윤서에게 장갑을 건넸습니다. 윤서는 그것을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은 잠시 윤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고무가 두꺼워. 물기가 덜 스며들 거야.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순옥은 그 옆에 쪼그려 앉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오늘은 내가 닦고 내일은 내가 닦고 그게 세상이야. 윤서는 순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원망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다만 세월을 견뎌온 사람의 담담함만이 있었습니다.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힘들면 쉬었다 해. 누가 뭐래도.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 장갑을 끼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힘을 주어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첫 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복도 청소가 끝나면 병원 구석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 자리는 한때 자신이 커피를 엎지르고
순옥을 불러닫게 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떠올렸습니다. 빨리요, 왜 이렇게 굼떠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윤서는 마지막 복도 청소를 마쳤습니다. 재교육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카트를 창고에 정리하며 윤서는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윤서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김순옥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옥이 천천히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윤서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순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짧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 뭘 하는지가 그 사람이지.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옥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천천히 걸어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바닥 위에 남은 소독약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자신이 닦아낸 복도에 불빛을 올려다 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깨끗해졌네요, 아주머니. 그 말은 바닥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윤서 자신의 마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순옥의 목소리가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내 마음이 깨끗해진 거야. 윤서는 천천히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을 비췄고 윤서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성공은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병원 로비를 빠져나가며 윤서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깨끗하게 빛나는 복도, 밝게 켜진 불빛, 그리고 그 안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윤서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사는 진심이었습니다. 윤서는 병원 문을 나서며 저녁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자리가 아니라 자세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윤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떠오른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성스럽게 답글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